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산림과학원의 김용관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보니까 빨간 옷 입고 있는데. 네, 저희 진화복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여기 이제 명찰에 계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이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는 이제 산림청 산하에 산림 정책서부터 각종 그 과학기술적인 연구들을 다 수행하고 있는 국립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요? 네네. 산림청 산하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기후 위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숲인 것 같아요. 네. 나무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보면은 가장 신경 쓰는 게 산불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을철 산불이 12월 15일까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보는 건 어떤 거예요? 네, 우선 금년에는 이제 워낙 강풍이라든지 산불 위험이 높다 보니까 원래는 11월 1일부터 네. 산불 조심,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는데 금년에는 좀 앞당겨가지고 10월 16일부터 예, 산불 조심 기간이 이제 좀 당겨져서 시행이 됐고요. 산불 조심 기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산불 예방 아니겠습니까? 예방. 그래서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산불 위험도를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종 기상 자료라든지 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위험도 예보를 하고 있고요. 또 산불이 이제 가을철에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면 산불의 방향이 어디로 확산되는지 요걸 예측을 해야 그 앞에 있는 만약에 이제 주택이라든지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 계신 분들이 미리 예, 미리 대피를 시켜야 하실 수 되고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예측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확산 예측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연구도 네.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험 예보 시스템이 지난 2003년부터 도입이 돼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기상인자하고 지형인자 이런 것들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불이 대부분 이제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에 의해서 된 부분들을 이제 AI로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해서 고도화하는 이런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지난 2월에 이제 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제 보면은 거의 뭐 한 10개월 정도 이제 네네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하면서요.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역할을 쏟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네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뭐 말씀 좀 전에 드린 것처럼 산림 재난과 관련된 워낙 기후 위기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산림 재난이 이제 그 심해지고 있고 네. 또 빈도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 재난에 대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혁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와 AI, 로봇 이런 부분들도 산림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의 이제 소멸에 대응해서 지역 발전에 이제 산림 분야와 또 임업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협업을 대해서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굉장히 네.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산림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산림 안전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림 안전과 관련된 기술 또 목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목재가 탄소 통조림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목재를 이제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한 그런 연구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더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국민들께서 이제 불편을 느끼시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난 여름에 한참 불편을 많이 겪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러브버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발생이 될지 그런 예측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곰팡이라든지 이런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법 이제 개발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산불이 좀 잦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최근 보면 강원도 양양 일대에서도 이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조기에 이거는 이제 진화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 최근 산불 발생 빈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어때요?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예, 1990년대에는 산불이 난 날수가 연중 일수가 평균적으로 한 104일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최근 네. 3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네. 연간 163일, 거의 60일 이상이 지금 늘어난 네. 상태라서 빈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짜도 일수도 많이 늘고 있어서 기후변화 영향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연관이. 예, 예. 그럼 실제로 올해 지금까지 네. 산불 얼마나 발생했고 분석 좀 한번 예. 해보시죠. 우리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해서 424건의 산불이 발생. 그렇게 많아요? 예,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뭐 크고 작은 산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인을 보면 이제 뭐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영농 부산물 소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입산자들 실화. 지금 이제 잠깐만요. 예. 지금 말씀 이제 하시고 계신 네네. 건데 최근 10년 산불 발생 원인 네.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한번 이제 네네네.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뭐 기타가 이제 제일 이게 기타가 제일 여러 가지 많고. 네네. 기타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이제 산업 현장에서 뭐 불이 나서 이게 옮겨 붙는다든지. 불씨가 날아가고 예, 불씨가 날아가서 그리고 이제 성묘객들이 이제 성묘하다가 네. 또 원인이 미상인 것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예, 쓰레기 쓰레기 소각이 소각. 있고 네. 그 다음에 입산자가 네, 뭐 그러니까 저거 이제 가면 라이터 갖고 가지 말라 하는데 예, 가서 맞습니다. 네, 산 정상에서 피워보는 담배 그 맛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건축물 화재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보셨을 때 원장님이 이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좀 안타깝다 하는 원인은 뭐예요? 여러 가지 가장 좀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게 이제 산불이 발생되는 곳이 대부분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영농 행위를 많이 일어나는데 영농 부산물들 이런 것들 이제 소각을 하다가 이게 네. 튀어가지고 예, 산으로 불씨가 날아가서 그렇죠. 이제 불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도 네. 많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라는 게 예방도 중요하고 발생이 나면은 조기 진화도 중요한데 발생하고 난 지역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복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복원에는 이제 자연 복원과 그다음에 사람에 의한 이제 조림 복원으로 나눠지는데 이번 경북 북부 안동하고 이성에 있었던 이제 초대형 산불 같은 경우도 우선 그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토사 유출이라든지 산사태 같은 네.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응급 복구하고 또 긴급하게 이렇게 복구하는 것들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니까 네. 이 항구 복원을 위해 가지고 자연 복원이냐 또 사람에 의한 조림 복원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어디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제 환경단체 또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시는 지역 주민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이게 참여하셔가지고 네. 자연 복원을 할지 또 조림 복원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항구 복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보면은 많은 이제 화재 전문가, 산불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바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저하고도 여러 번 이제 대담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원을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나무의 수종이라는 얘기. 네네. 수종을 잘 해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죠? 이제 침엽수나 화력수에 따라서 이 산불이 번지는 또 불이 붙는 이런 속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복원을 할 때 화력수를 많이 이제 복원의 수종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네. 또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화수림대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내화수림대를 조성을 하는데 이제 화력수들을 많이 활용해서 네.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해서 복원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요. 산불이 난 지역에서 이제 복원을 할 때 활엽수를 심어야 좋은 거죠. 침엽수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침엽수도 왜냐하면 이제 토양이 척박한 곳에서는 화력수가 잘 자라질 않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예. 보면서 토양이나 수종을 쓸 때. 지형이나
또 주민들이 소득과 관련해서는 침엽수가 이제 소득이 그 송이 때문에 예, 침엽수. 송이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종을 선택하는 게 정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하지 과학적으로 보고 네네. 또 주민의 의견도 듣고 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결정하기 위한 그 결정 흐름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흐름도를 만들 때도 이제 환경 분야라든지 산림 분야, 생태 분야 이런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그런 흐름도, 의사 결정 흐름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시 이제 산불이 확산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하는데 복원 기간 한 번 화재가 나서 네. 복원을 하려면은 네. 얼마 정도 이제 있어야 산림이 복원됐다고 보세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네. 우리 이제 산림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하죠. 이제 경관이라고 하는데, 예, 산의 경관이 회복되는 데는 최소한 한 20년 정도 소요되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형적인 거는 뭐 20년 내에 이제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뭐 동물이라든지 지금 식물이라든지. 이제 그게 바로 저거 네네, CG 그렇습니다. 그래픽에서 말씀하시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제가 한번 봐볼게요. 네네네. 산불 피해지 생태계 변화. 이제 가장 오른쪽 끝에 보면 이제 산불이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나면은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토양으로 산사태 같은 게 이제 이어질 수도 있고 네네,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류, 토사 유출 이게 한 3년 걸린다고 하고 네네네. 그 옆에 보면은 이거 뭡니까? 수소부 척추 동물 9년 걸린다 예. 하고 이거- 그 위에 이제 곤충류 14년, 그다음에 숲 구조, 산림 동물 30년 이상, 네. 그리고 숲이 완전 복원된. 저 그래픽으로만 봐도 최소한 네. 30년 이상 걸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토양이라든지 숲이 완전히 복원되는 데는 예. 100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어쨌든 저 복원 30년 이상 되는 거를 좀 산림과학원에서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네. 시간을 단축하거나 앞당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런 부분들은 자연력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복이기 때문에 뭐 사람에 의해서 조금 더 앞당겨지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보면은 언론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산림 복원이라는 게 인공적인 복원도 중요하지만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도 하던데요. 네네. 실제로 그런 연구도 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고성에서 지난 25년 동안 하고 있고요. 그래 봤을 때 자연복원도 성과가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을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배분을 해서 예.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실 때 어때요? 어느 쪽에 뭐 장단점이 다 있다 이거 느끼는 네. 거 없어요? 장점, 단점이 다 있고요. 아무래도 그 복원이 빨라지는 거는 조림복원.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경제적 가치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림복원이 좀 더 우수하고요. 또 지금 보면은 네. 그래픽에 나오면 강원도 고성군 예. 토성면 운봉산 일대 네네. 보면은 저게 이제 1996년도에 이제 산불이 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되니까 거의 제 모습을 좀 찾은 거죠. 예, 경과는 예, 한 20년 정도면 예. 그리고 뭐 다른 그림도 있습니까? 다른 지역. 이거 송지호 일대.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 송지호 일대. 96년도 보면은 산불 때문에 거의 뭐 민둥산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2015년이 되니까 달이 다시 네. 푸른 숲을 이제 되찾은 것도 같고. 야, 이거 복원하는데 기술 어떤 게 좀 중점적으로 들어갑니까? 우선 수종 선택하고요. 수정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나무들이 이제 뿌리를 받고 이제 살고 있는 것이 토양이기 때문에 네. 토양에 대한 이제 그런 조사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보면요. 숲이 이제 산불에 취약한 지역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종에 따라서 산불 규모 그리고 위험도가 이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전국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지도 같은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산림과학원에서 만든 지도가 있고요. 근데 이제 수종의 영향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기상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건가요? 예, 저게 이제 임상 분포도에서 임상도라고 하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침엽수림이고요. 네.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화렵수림. 아. 노란색 부분이 이제 침엽수와 화렵수가 함께 자라고 있는 혼효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림에서 대나무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고르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한 30%씩 정도, 30% 내외로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보면서 실제로 산불을 예방하거나 진화하거나 복원할 때 참고가 되는 자료죠. 네, 기본이 되는 거죠. 예, 기본 도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산불 그 방지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산불 진화하려면은 골든 타임이라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골든 타임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 잡아요? 산불이 이제 신고가 접수됐다. 초기 진화하려면은 몇 분 안에 뭐 꺼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출동을 해서 처음 물을 붓는데 50분을 골든타임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앞당겨져서 네. 30분 내로 그 진화를 시작하는 거를 이제 예.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의 영남 산불 이후에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초기 진화 네네. 올해 이제 그 한번 세게 이제 당한 네네네. 거죠.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초기 진화하면서 이후에 나와 산불은 나름대로 잘 진화가 됐다. 네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지금 금년에 이제 그 대형 산불 이후에 산불 전에는 이제 산불 규모에 따라서 네.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이제 더 커지면 도지사, 그다음에 더 커지면 산림청장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대형화 우려가 있다면 아주 초기서부터 산불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산림청장이 바로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체계를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림청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공중에서 이제 진화 자원이나 지상에서 진화 인력들을 네네. 이제 조기에 압도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산불이 발생되면 지금 가을서부터는 저희 산림청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또 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공동 대응하는 체계가 지금 확립이 돼가지고 지금 가을서부터는 아주 발생 초기에 압도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림청 또 산림과학원 직원들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라든지 네. 또 소방서, 네, 그렇죠? 네, 경찰, 네. 군 군, 예, 이게 이제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아갖고 조기에 진화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번에 양양 산불도 그렇고 또 용인에서 한 2주 전 산불이 있었는데 그때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나와서 헬기 지원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즉각 해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떤 식으로 그러면 평소에 유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라고 합니까? 국무총리실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네. 저쪽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가나요? 그 부분은 이제 아주 옛날 얘기고요. 최근에도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발전이 돼서 요청을 하면 바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난 이제 초대형 산불 이후로는 네. 지금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바로 요청이 시스템상에서 요청이 되면 바로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우선순위가 이제 산불 예, 그렇습니다. 예방. 네. 알겠습니다. 자, 백두대간. 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산불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산림과학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단순하게 산불만이 아니고 네네. 우리나라 숲을 어떻게 가꿀 거냐 이것도 이제 연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백두대간은 한반도 생물 다양성의 중심축이고 그런데 기후 변화와 이제 징후가 산꼭대기부터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어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발 1915m, 지리산 정상 천왕봉입니다. 나무들이 푸른빛을 잃고 모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추운 고지대에 사는 구상나무가 집단으로 말라 죽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과 적설량 감소 등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구상나무 집단 고사 지역 한가운데 있는데요. 사시사철 푸른 침엽수가 말라 죽어 하얀 가지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천왕봉과 반야봉 등 지리산의 이름난 등산로 주변은 구상나무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지리산 해발 1600m 이상 고지대에서 구상나무 등 침엽수 고사율은 30%에 이릅니다. 구상나무가 고사하면 비탈면의 지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리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지역은 모두 10여 곳. 이 가운데 최대 폭 100m, 길이 1.5km 정도의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곳만 5곳에 이릅니다. 모두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시기에 구상나무 고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사람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의 구상나무 집단 고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 개연성, 그리고 구상나무가 어떻게 훼손되거나 쓰러지거나 고사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고산지대를 상징하는 구상나무가 말라 죽어가면서 산사태라는 또 다른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룬 울진 금강송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조선시대 왕실이 보호해온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들 사이 하얗게 말라 죽은 개체들이 눈에 띕니다. 길었던 지난해 폭염 이후 집단 고사가 나타난 겁니다. 산림당국의 특별 관리를 받아온 대왕소나무도 고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령 600년의 울진 대왕소나무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가지가 마르고 잎이 떨어지더니 올겨울 사실상 고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로는 색깔의 탈색 변화뿐만 아니라 이미 잎이 탈락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로 비유한다면 정상적인 생명의 기능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산림당국은 병해충 피해가 아닌 기온 상승과 기상이변 등의 기후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수령이 많을수록 광합성을 통해 얻는 양분보다 생체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면서 고온과 수분 부족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오래 보존된 원시림의 특성상 수령이 많은 개체가 많아 집단 고사는 점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여기 울진과 봉화에 있는 총 5개 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약 6,000그루가 지금 현재 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금의 기후변화 속도가 이어지면 태백산 국립공원의 소나무는 40%가량, 설악산은 절반 정도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산림청은 금강송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후계목을 심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세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또 소나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나무, 침엽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런 뉴스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하고 그럽니다만, 지리산뿐만 아니라 이제 한라산에서도 저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이제 또 만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때요? 그리고 다른 고산지대 수종들은 어떻습니까? 구상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고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분비나무나 가문비나무 이런 나무들이 이제 고산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해발 1000m 이상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조사 결과로는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미 고사한 걸로 보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산림청에서 지난 2017년부터 전국에 한 조사구 한 500개를 설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거의 90% 가까운 조사구에서 고사한 개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이제 어린 나무들이 또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린 나무들이 또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멸종될 위기도 있지 않나. 다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럼 대책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지난 산림청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이런 고산지대에 있는 멸종위기 침엽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2034년까지 앞으로 이제 10년간 또 현장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또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뉴스에서도 잠깐 보였습니다만 이제 금강송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참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희귀 나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희귀하고 진귀한 보존할 수 있는 특별히 관리하시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현지 내 보존과 현지 외 보존으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로. 예, 현지 내 보존이라는 건 이제 산림 그 네.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곳에서 보존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방법으로는 이제 그 침엽수들에 대해서 고사 위기에 있는 그런 침엽수에 네.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자라고 있는 살고 있는 환경들을 좀 개선해 주는 거. 그래서 가뭄이라든지 이렇게 건조한 시기에는 좀 물을 이렇게 네. 좀 준다든지 또 양분을 준다든지 그렇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는 그래서 보존 조치고요. 또 후계목들이 어린 나무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현지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빛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현지 외 보존은 현지 내에서뿐만 아니라 현지 외에 보존원이라고 해서 보존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 후계목들 그리고 네. 종자도 수집을 해서 그 후계목들을 심어서 혹시라도 고사가 되면 이제 갖다 심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 보존 조치를 하는 그런 조치 두 가지가 지금 핵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내년인가요? 농림위성 있죠. 네네. 이제 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나로 또 4호 이제 위성 또 이제 발사해서 성공하고 그래요. 농림위성이 되면은 지금 이제 뭐 고사목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 차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농림위성은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발사될 예정에 있고요. 뭐 저희 산림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 부분에서도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 산림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산림 재난과 관련해서 네. 그 피해 정도라든지 피해 상황을 이제 분석하는 게 가장 그렇죠.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생태계의 변화, 산림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관찰을 네.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이렇게 관찰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7개 정도의 그 활용 기술들 개발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한 20개 정도 개발을 했고 내년까지 이제 7개 추가적으로 해서 발사가 되면 바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AI하고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위성은 뭐 이제 우주에 있는 거고요.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AI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학기상 정보망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 시스템에서 지금 이 시점에도 네. 그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AI 모델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온실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감축해서 2035년까지 정부에서는 NDC라고 합니까? 네. 이 감축 이제 감축 발표를 계획입니다. 했어요. 예,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는 미국도 지금 지키지 않고 중국도 지키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은 나라도 아닌데 전 세계로 보면 17위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앞장서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산림청에서는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배출 쪽이 아니고 흡수 쪽이고요. 흡수원에는 이제 다양한 흡수원들이 있는데 산림이 그 흡수원의 흡수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좀 잘 활용하면 탄소 흡수와 또 배출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산불 같은 것들이 예. 발생이 되면 탄소가 배출되니까 그래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배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또 우리 수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자투리 땅에다가 네. 나무를 심어서 새로이 나무를 심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1인 예. 한 나무 심기 뭐 그렇죠. 이런 운동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흡수원들을 확보하고 또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통조림이라고 일컬어지니까 탄소 통조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국산재 이렇게 활용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이라는 게 보면요.
우리한테 무한한 거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저 보면은 생명 자원의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이제 제공하는 게 또 숲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런 거를 이용해 갖고 뭔가 미래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바이오 쪽 이제 바이오 산업 쪽 저희 쪽에서 이제 그린 바이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바이오 산업의 가치는 뭐 네. 무궁무진하니까.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천연물 소재의 한 67%를 해외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수입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네. 여러 가지 천연 물질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각종 그 연구기관이나 대학들하고 같이 산학연 협력 체계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산림과학원에서 최근에 이제 개발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은 부분이 탈모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자생 수종인 보리밤 나무가 그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제 샴푸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해서 기술 이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생산하시는 분들도 규모를 한 2배 정도 늘린다는 이런 좋은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또 가시나무류라고 해서 참나무 비슷한 나무들인데 요 가시나무류에서도 도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에 우리 반려동물들이 피부병에 좀 많이 걸리는데 이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만병통치약이네. 천연물 소재로 이제 개발을 해서 곧 이제 기술 이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산불 얘기도 해주셨고 또 농림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구상나무 복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도 얘기했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숲, 나무가 많이 있는 숲, 숲은 뭘까요? 저는 이제 좋은 숲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숲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숲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환경적 가치도 좀 우수하고 또 그러면서도 경제적 가치도 얻을 수 있고 아까 천연물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목재 자원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가치도 얻을 수 있으면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등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가요. 예. 벽대맹서 저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 휴양, 네. 관광, 복지 관련된 사회적 기능, 사회적 가치도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발휘되는 숲을 좋은 숲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좋은 숲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과학원 저희 연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 생활에서 각박하다가도 네. 배낭을 메고 이제 숲에 들어가고 또 산을 오르다 보면은 다시 마음이 정화되고 그런 게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모든 출연자들이 도전하는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인데요. 카메라는 저쪽을 보시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불 조심 기간인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상 조건에서는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쉽게 대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예방하고 또 산불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산불이 발생되면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관서 또 119, 112에 산불이 발생되면 바로 신고해 주시고 또 재난물자가 발생이 되면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산불 예방을 통해서 나와 또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의 김용관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